네, 이번엔 전일 특징주 그리고 금일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장의 양대 지수 모두 장중에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전일장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것 있었을까요? 전일장에서 조금 좀 좋지 않은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남양유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어제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뿔나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저는 냉정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 일단은 이건 회사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더 아이러니인데요.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그 회사 자사 제품이 코로나19에 있어서의 그 면역력, 방어력을 좀 높여준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것들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면역력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전혀 상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 홍보 차원에서 아마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일날 상한가를 들어갔고 어제 시초가도 상한가 부분에 상한가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발표를 했느냐라고 본다라면 남양유업이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네. 기업의 신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당단히 화가 났겠습니다만 저는 그 남양유업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남양유업이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라는 자체가 저는 이제 남양유업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네. 조금 믿을 만한 이제 신뢰는 잃었다.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잃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회사가 소위 말해서 소탐 대실했다. 네. 제품을 좀 팔려고 했다가 기업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저는 조금 일침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로 상한가를 들어갔느냐? 저는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생긴다? 이건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말이 되겠죠. 안 되죠. 상식선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다라는 것은 이런 관점이겠죠. 나보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다소 멍청한 사람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루저 게임이라고 표현한 투자의 대가도 있습니다.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내 주식을 사줄 것이야. 다음날 아침에 상한가에 따라잡으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상한가의 시작, 그분들의 생각은 또 그거죠.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주식을 사줄 것이야. 네. 하지만 그분이 잘못된 상한가에 사신 분들 어제 마이너스 5%에 끝났는데 과연 파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루저 게임이라는 게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모두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임이죠. 결국 이게 펀드멘탈에 의해서 주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나보다 현명한 사람을 찾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주식 가치를 먼저 이제 그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가치를 더욱더 찾은 사람들이 다음에 따라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러면 모두가 승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나보다 루저를 찾는 게임에 들어간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교훈으로 삼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를 오늘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 통해서 한번 전일장 거래일 특징주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증시의 관심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SK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이제 지난 간밤에 뉴스가 두 가지가 이제 쏟아졌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SK가 동남아에 투자한 새로운 회사가 지분 가치가 네. 상당히 좀 높아졌다. 한 2,500억 정도 투자했는데 한 4,400억 정도 네. 뉴욕에 직상장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수익을 좀 거뒀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하느냐 중간지수 회사로 가느냐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SK 입장에서 본다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SK그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은둔의 회장이라고 불러드렸던 최태원 회장께서 이제 상공회사 의장까지 나서면서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룹의 새로운 모멘텀을 좀 신호탄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잇따른 IPO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SK 바이오팜 사이언스 있다 이후에 이달 28일, 29일 날 SK IET가 그러니까 네.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공모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 SK그룹들이 IPO를 대거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그룹에 있어서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자금줄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어서 또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SKT를 인적 분할하겠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과연 또 무슨 소식인고 하니 SKT나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 M&A를 하는데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SK 밑에 SK텔레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SK하이닉스가 있음으로써 SK하이닉스가 손자 회사가 됐었죠. 손자 회사 같은 경우 M&A를 할 경우에 지분을 100% 인수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 지주 회사를 SKT를 넣고 결국 SKT 이제 인적 분할한 회사와 주 SK가 합병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양한 M&A에 이제 시장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단순한 통신 회사로 머물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SK그룹의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차트 모양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36만 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죠. 그러다 최근에 다시 주가가 계단식 상승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SK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네.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의 최대 수혜주는 땡땡이다. 그 땡땡이 바로 SK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제목에 낚였는데 어찌됐든 제가 봤던 뷰를 이제는 증권사들이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SK에 대한 관심 우리가 이제부터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K가 오늘 뭐 급격히 오늘은 뭐 아무래도 간밤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으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격한 추격 매수는 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저 주식은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SK가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간다라면 분명 저는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렇게 대형주들이 그룹의 모양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항로를 바꿀 때는 서서히 바꾸지만 네. 한번 바꾸면 그 항로로 세게 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항모가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주식을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이 펼친다라면 분명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기업은 뭐니 해도 실체가 있는 모멘텀으로 승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한번 간략히 세워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네. 확인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최근에 변동성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증시는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중심으로 저점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에 주식을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너무 개별 종목을 따라다니시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이익에 수렴하기 때문에 네.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이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경제연구소 차용조 소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